자, 상속과 유증 5분 동안 읽어보시라 했죠. 읽어보셨습니까? 바로 그냥 클릭하셨다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과 아니야.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달라진 모습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모임에서 망신하고 침대에서 쫓겨나가지고요. 거실에서 하는 바람에 감기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정말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감기 같은 거 걸려가지고 한 이틀 고생하게 되면요. 이틀 동안 공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 공부를 하고 자세 잡고 하려면 회복하는데 또 3, 4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직장인분들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하시기 때문에 이제 건강관리는 이제 개별적으로 많이 신경 써야 되지만요. 혹시 낮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동영상하게 듣는 분들은요. 1시간 끝날 때마다 정말 맨손 체조를 하십시오.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힘든 이유가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뇌에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계속 앉아있으면은 고정적 자세에서 한 3시간씩 앉아있게 되면 몸의 관절, 근육에도 안 좋지만요.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타임 끝나시면 얼른 보고 싶다는 욕심하에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이거 1배속으로 보십니까? 1.3이나 1.5로 보십니까? 빠르게 보시잖아요. 대신에 딱 끝나면 다음 클릭 하시기 전에 1분 또는 2분에 걸쳐서 한번 맨손체를 한번 하시고 앉아보시게 되면 훨씬 기억에도 유리하고 장기간 공부할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체력 유지하거나 또는 공부 체력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 되시면 이제 운동장이랄지 이렇게 걷는 것도 좋지만 안 된다면 맨손 체조라도 꼭 하시라고요. 자, 교재 84페이지 오셨어요. 상속인데 자, 상속 187조 기억나시려나요? 아버님이 땅을 가지고 계시다가 사망했다. 상속이 개시가 됐다. 뭐 없이 아버님이 사망하면 등기 없이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러니까 상속 등기 안 해도 상관없죠. 단서가 뭐로 되어 있죠. 처분하려면 한 번은 상속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버님의 소유권이 누가 앞으로 넘어오죠? 아들 앞으로. 그럼 등기 목적은 뭐가 되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상속. 그 다음에 소유자는 갑다시. 이렇게 하는데 이 등기는 공동으로 단독으로. 단독으로. 왜?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것과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 상속관계라는 게 어디에? 가족관계 증명서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속등기는 단독 신청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어려운 말이 나오죠. 그 교재에서. 자, 뭐 동그라미 1번 의의에서 기억번 피상속인 사망한 때 옆에다 숫자 하나 쓴다면 187조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기억번 동그라미 친다면 단독이죠. 자, 단독 신청하는데 자, 동그라미 니은번에 살짝 어려운 말이 있는데 아직 공유를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다고 그랬죠. 읽어보시려는 마음은 있었죠. 못 봤지만. 자, 이제 들으면서요. 아버님이 사망했는데 봤더니 상속인이 3남매가 상속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 상속받는데 지분은 균등하게 3분의 1씩이다. 자, 그러면 상속등기를 신청하겠죠. 처분하려면 단독으로 공동으로. 공동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요. 동영상 멈추시고 책상 옆에 가셔서요. 8, 9표 펴기 10회를 하고 오십시오. 했죠? 왜 10회를 하라고 하냐면요. 자, 우리가 말하는 공동은 이익받는 권리자와 불이익받는 의무자죠. 자, 그런데 공동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 없이 A, B, C 세 사람이니까 공동하는데 여기서 다 이익이잖아요. 그럼 누가 의무자가 돼요? 아버님인데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이때도 뭐가 돼요? 단독 신청하는데 표현을 뭐라 하냐면 상속인 전원이 가서 마음 돼요. 전원 명의로 뭐 해달라? 상속 등기를 해달라라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 신청하다 다만 권리자가 여러 사람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상속인 전원이 가서 단독으로 신청한다. 우리가 이 표현이 여기다 단독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는 적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공동일 때 말하는 건 불이익받는 의무자인데 이분 돌아가셨고 여기 증명돼서 하고 권리자면 여러 명일 뿐이잖아요. 단독 신청인 거죠. 자, 이렇게 전원이 가서 전원명을 하는데 자, 물어봅니다.
동생 두 사람이 미국에 유학 가 있습니다. 자, 상속등기는 해야 되겠고 처분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분들 안 오셨잖아요. 그럼 이때 이러한 상속등기를 하는데 A라는 사람 1인이 가서 이렇게 전원명의 상속등기를 할 수 있겠느냐. 자, 제가 이걸 설명을 멈칫했던 게 이것 때문에 공동상속도 공유관계거든요. 그런데 자, 공유물에 대해서요. 공유물 보존행위는 누가 할 수 있냐면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처분은 전원이 해야 되겠죠. 혼자 팔아먹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공유물에 대한 뭐에 대해서는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공동상속받은 공유물인데 상속등기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죠?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가 되는 거죠. 이때는 누가 하는 거죠? 각자 단독이기 때문에 누가 1인이 가서 뭐 한다? 전원명의 상속등기 할 수도 있다고요.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번 상속인 중 1인이 갈 수도 있고 혹은 전원이 상속등기 할 수 있으나 해결됐죠. 전원이 가서 전원명이 할 수도 있고 1인이 가서 할 수도 있다 말이죠. 그런데 심표 찍고요. 1인이 자기의 상속 지분만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도 비교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동생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거 하려면 내가 취득세를 다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긴 싫다. 와서 하는 말이에요. 자, 뭔만 해달라. 내 지분만 상속등기 해달라. 그러면 일물 일권이 깨지는 결과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1인이 전원명의 상속등기 할 수는 있지만 1인이 뭐 할 수는 없다. 지분만의 상속등기를 만약 한다면 등기상에 A는 3분의 1 나타나고 B, C 3분의 1은 등기에 나타나지 않으면 얘네들은 귀신되어 버리잖아요. 일물일권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지분만을 뭐 할 수 없다. 상속등기 할 수는 없다고요. 자, 니은번은 시험에서도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거기 디귿번은 지금은 보지 마십시오. 경정등기는 안 배웠는데 지금 자칫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디귿번은 보지 마시고 이번에 니은번만 잡아두시고. 자, 니일번도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자, 니일번 다음에 보셔도 되고. 자, 오른쪽 가서 유증입니다. 민법 총칙은 한번 들으셨죠? 유증은 내가 줬거든. 이 부동산은 누구한테 줘라. 유언입니다. 그럼 얘는 성질을 봐야 되죠. 단독행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단독행위인데, 자, 이분이 돌아가시고요. 이 유증도 두 가지 유증이 있거든요. 자, 칠판에 거 잘 정사하신 다음에 책에 있는 건 나중에 밑줄만 한번 찾아와서 쳐보십시오.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이 있는데, 자, 설명 보려고 하지 마시고 특정 유증은, 자, 무슨 말이죠? 특정해서 주는 거죠. 자, 유언장을 열어봤더니 가벼운 분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줬거든. 14번 땅은 을한테 줘라. 14번 땅 콕 찍어줬잖아요. 특정했잖아요. 이게 뭐가 돼요? 특정 유증이야. 자, 그러면 을 앞으로 소유권 넘어왔는데, 자, 등기가 나와 있겠죠.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 듣기가 좀 불편하시죠? 오늘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갑이 어으신데 갑이 지금 뭐였다고? 이제 사망을 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넘어가겠죠. 이렇게 유언했으니까. 자, 넘어가는 시점. 186조냐, 187조냐. 지겹게 나오죠. 자, 여기 있습니다. 유증이 뭐니까?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몇 조? 186조. 그러니까 이분이 사망하면 이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만 갖는 거고, 이분은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한때 뭐 하는 거예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단 말이죠. 왜?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만 이게 유증이 뭐니까? 단독행위니까 이때는 186조가 적용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포괄 유증이 있습니다. 자, 포괄 유증. 자, 내가 줬거든.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의 3분의 1은 병한테 떼줘라. 자, 그럼 이제 이게 포괄 유증입니다. 지분의 비율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포괄 유증인데, 자, 개념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볼까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분의 부동산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유언 집행자가 또는 상속인들이야 해봤더니 9개 부동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3분의 1을 유증받은 수증자 병을 이렇게 유증받은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이게 숫자가 무슨 숫자겠어요? 그렇죠. 받을 숫자. 수증자. 유증을 받았단 말이죠. 자, 이때 병은 9개 부동산 중에 몇 개를 받았을까요? 자, 3개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다시 멈추시고 다시 팔굽혀펴기 10회 하고 오십시오. 자, 왜 하라냐면 그냥 하고 그러겠지 설명 듣고 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하면서 왜 9개인데 3분의 1 포괄 유증이면 3개 아니었을까? 팔굽혀펴기 하면서 뭐 하는 거죠? 열받지 않습니까? 저 선생 같은 내가 이렇게 기합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러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3개로 하게 되면 9개 중에 11번, 12번, 13번 이렇게 찍어주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특정 유증이 되는 거죠. 이때 포괄 유증의 의미는 전 재산의 3분의 1 했으니까 9개 부동산마다 얼마 하는 거예요? 주는 거기 때문에 몇 개 부동산? 9개 부동산인데 만약에 유증이 단독형이라고 해서 186조로 가게 된다면 문제점. 봤더니 서울, 부산, 대구, 찍고, 제주, 광주, 전주, 진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86조가 적용된다면 법무사가 돌아다니면서 등기를 마치 신청하겠죠. 아, 물론 일일 생활권이니까 하루에 쫙 돌아서 신청해 버릴 수 있고 전자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서울 등기한 날은 오늘이고 부산은 내일이고 광주는 다음 날이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달라지잖아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민법이 그러는 거죠. 이때는 유증에다 단독형에다 포인트를 두지 말고 어디에다 찍는 거예요? 포괄에다 방점, 포인트를 두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때는 포괄에서 넘어야 된다. 어떻게? 한꺼번에. 이분이 사망할 때 해서에는 몇 조가 되는 거예요? 187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증은 단독형이지만 특정 유증은 유증의 법적 성질에 따라 186조로 가지만 포괄 유증은 포괄 승계 쪽에 포인트를 넣어서 이분이 뭐 하시면 사망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9개 부동산에서 일률적으로 의리 소유권 이전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도 단서 처분하려면 등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괄 유증도 한 번은 등기할 거고 특정 유증은 당연히 등기라는 이때 특징. 유증에 따른 등기는 언제나 공동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유. 오늘 들은 이유가 시험장까지 가야 됩니다. 자, 상속 등기는 왜 단독이었죠? 상속 등기는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 사람과 이 사람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관계라는 게 가족관계 증명서로 진정성이 보장이 됐죠. 그런데 유증은 뭐예요? 유증은 내가 죽거든 이건 누구한테 주라는 의사표시인데 이 의사표시가 어디는 안 나와요. 가족관계 증명서만으로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만으로는 진정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공동신청. 자, 권리자가 누가 되겠어요? 유증을 받는 사람, 수증자가 되겠죠. 의무자. 자, 아저씨 한번 내려오세요 하면 문자 치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그렇죠. 내려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식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공동신청하는 거죠? 자,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분의 유산을 유언을 집행할 사람이 있죠. 유언 집행자. 유언 집행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할 때는 뭐 한다? 유언 집행자인데 유언 집행자가 따로 없으면 누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상속인과 수증자가 공동 신청하거나 유언 집행자가 있으면 누가 하고 유언 집행자와 수증자 공동인데 자,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특정 유증 몇 조? 186조. 포괄 유증 187조. 벌써 틀리죠. 하지만 유증에 따른 등기는 언제나 뭘로? 공동 신청합니다. 자, 거기 교재에서 1번의 기억번, 두 번째 줄 상대방 없는 단독형이 밑줄 하나 하시고요. 니은번, 두 번째 줄 포괄적 유증 187조. 네 번째 줄 특정적 유증은 몇 조? 186조지만 2번 절차 내라서 기억번. 유증에 따른 등기는 두 번째 줄 수증자를 뭐로 하고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이 만다. 등기문자로 만다. 공동 신청까지 하시고요. 거기 니은, 디귿, 리을은 지금 보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보다가 머리 지나버리면 더 힘드니까 이번에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1월달에 3월달에 니은, 디귿은 하나씩 나가시면 되고요. 자, 상속과 유증 보셨고요. 이제 5번 진정명예복인데 자, 얘도 물권법에서 물권의 유인성, 무인성과 관련이 되거든요. 이번엔 그림 하나만 보시고
갑과 을이 매매했습니다. 을 앞으로 등기 넘겼고 을이 병한테 매매했습니다. 역시 등기가 넘어갔고요. 병과 정 간에 매매돼서 이렇게 등기가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서류를 유주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을과 거래한 병은 이 사람도 물론 매매라고 그랬죠. 그럼 이 병은 권리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등기를 믿고 거래했지만 우리나라는 등기에 뭐가 없죠? 공신력이 없죠. 이 사람은 무권리자죠. 그래서 무효등기를 믿었을지라도 이런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취득하지 못한다. 또 여러분 또 금방 그런 의문 들죠. 그러면 정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문제죠. 등기로서 공신은 되어 있지만 공신력은 없기 때문에 등기를 믿었을지라도 이 사람이 무권리자라면 취득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취득 못한다 그랬죠. 자, 누구 거예요 지금? 등기는 정의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자, 우리 판례는 물권행위 유인성. 정말 저희들이 법대 다닐 때 한 2학년 때 물권법 하게 되면 유인론, 무인론 가지고 한 학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게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5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자, 유인성, 무인성인데 자, 유인론이라는 게 뭘까요?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소유권 이전도 무효다. 그럼 무효다. 그러면 소유권 누가 앞으로 돌아온다? 갑 앞으로 돌아온다. 민법 187조 없이 말소등기 없이 당연 복귀된다. 자세한 건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보기라고 물권법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을과 갑과 간 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도 당연히 복귀된다. 뭐 안 해도 말소등기를 안 해도. 그럼 지금 누구 거예요? 진짜 소유자는 갑이죠. 그럼 이 등기들은 다 뭐죠? 무효 등기인데 자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찾아가려면 등기를 해야 되겠죠. 원래는 이거 해야 됐죠.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 몇 번 말소? 7번 말소 하시고 그 다음에 몇 번 말소? 6번 말소 하시고 그 다음에 몇 번 말소? 5번 말소해서 이렇게 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중간에 10사람이 끼어 있다면 몇 번 말소를 해야 돼? 10번 말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게 그러지 말고 이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하면 다시 그릴까요? 몇 번 만에 지금 이렇게 되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인데 3번 말소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이전 등기 잃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래 절차상으로 하면 정에서 갑 앞으로의 이전은 없죠. 지금 누구 거예요? A는 무효 등기고 무권리자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전이 안 되지만 지금 등기만 뭐 하는 거죠? 이전 등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판례가 이 이전 등기를 안 받아줬습니다. 왜? 전 거 아닌데 무슨 이전이냐? 말소 등기 하지. 이전 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다가 판례가 그러는 거죠. 야, 말소 등기에서 돌아오든 이전 등기에서 돌아오든 과정은 다르지만 현재 상태와는 부합하기 때문에 뭐한다. 이런 등기도 받아주는데 문제는 여기다 원인을 뭐라고 쓰냐. 사실은 원인도 없죠. 그래서 장면한 거죠. 원인을 뭐라고 부르자. 진정한 권리자가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에서 뭐라는 거예요. 진정 명의 회복 이렇게 붙이는 거죠. 진정 명의 회복은 뭐냐면 진짜 소유자가 말소 등기하기 귀찮으니까 말소 등기해서 찾아가지 않고 뭘로? 이전 등기하면서 찾아갈 때 그때 뭐라고 쓴다? 진정 명의 회복. 자, 페이지 넘기지 마시고요. 이거 공동일까요? 단독일까요? 비록 이 사람이 무효 등기더라도 이게 무효인지 유효인지 등기는 판단 못 하잖아요. 당연히 뭐로 해야 돼요?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페이지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자, 세 번째 줄 공동에다 하시고 자, 여기서 의무자가 누가 되겠어요? 현재 소유권 명인 정의되고 권리자는 누가 되겠어요? 갑인데 이 갑을 뭐라 하냐면 진정한 권리자인데 자, 거기 두 번째 줄 기억번이야. 밑줄 치면서 상상하면서 따라오십시오.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누구 말이죠. 자, 나중에 민법 할 때 활용하십시오. 진정명의무 누가 하냐면 말소 등기를 하다 보면 이름이 나올 사람이 말소 대신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려면 한 번은 등기부에 뭐가 나와야 돼? 이름이 나왔던 사람. 그러면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도 등기부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은 진정명의복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줄 밑줄 쳐가십시오. 또는 다음부터요. 지적공무상 소유자로 등록돼 있던 자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등기에 나왔었어요? 안 나왔었어요? 안 나왔었죠. 몇 조? 187조 적용받는 사람들. 자, 한 사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보존 등기 한 사람 나왔었고 또 한 사람이야.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이 개시됐다. 자, 이 상속인은 진정명의복의 권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왔지만 몇 조니까? 187조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진정명의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이름이 나왔던 사람이 말소하는 대신에 하거나 187조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취득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돼요? 진정명의복이야. 자, 이게 당연히 공동인데 여기서 정의 협력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가서 한 대 쥐어 박아버릴까요? 그러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소송 걸어서 뭐 받으면 판결 받으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단독. 자, 그러면 거기 네 번째 줄이에요. 다섯 번째 줄 공동신청에다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내려오시다가 네 줄 더 내려오시면 판결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가로 안에 단독신청.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독신청이 아닌 거죠.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안 해주면 뭐 받아오면 판결 받아오면 그때만 한다. 단독신청한다는 거죠. 거기 나머지 니을은 다음에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수용. 자, 수용도 이번에는 두 단어만 보고 가십시오. 자, 갑의 토지가 LH 앞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수용의 성질은 승계취득이다, 원시취득이다. 그렇죠. 원시취득이죠. 그러면 187조 적용됐죠. 뭐 없이. 등기 없이 수용 개시가 되면 LH 걸로 소유권 넘어가죠. 187조 단서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라. 그래서 한 번은 뭐 해야 돼요? 등기가 이렇게 수용을 원인으로 등기가 나오는데 자,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원래는 공동이어야 되지만 수용의 성격상 뭐 할 수 있는 거야? LH가 사업시행자가 기업자가 단독 신청한다고요. 물론 서울특별시가 수용되면 단독 신청보다 더 간단한 뭐 있겠어요? 촉탁하겠죠. 하지만 관공서는 말이 안 깔렸으면 사업시행자 뭐 한다? 단독 신청. 자, 교재에서 동그라미 채야 또 공부한 것 같으니까 동그라미 1번 니은번 두 번째 줄 원시치대가 동그라미 하시고 법률 규정에다 숫자 187조 써두시고 2번 절차에서 단독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의 적응력, 임시 변통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당권도 설정해 놓고 지상권도 설정해 준 상태입니다. 자, 수용되는데 수용된 날이 4월 4일이었습니다. 자, 수용해달라고 등기를 신청한 때가 5월 4일입니다. LH 앞으로 등기가 맞춰졌습니다. 자, 이 저당권하고 지상권을 등기관이 봤습니다. 며칠 날 보는 거죠? 아니죠. 4월 4일은 등기 없이 수용 개시일에 이미 소유권 넘어왔지만 신청을 며칠 날 했으니까 5월 4일 날 접수했으니까 접수한 때 등기 마치면 등기를 하면서 이걸 받겠죠. 등기관 이거 보면서 생각하겠죠. 쟤들은 죽어 있는 거다, 살아 있는 거다. 자, 지금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죽어 있는 걸까요, 살아 있는 걸까요? 살아 있다고요. 근데 몸만 살아 있지 지금 머리가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애 죽어 있죠. 왜? 수용의 성질이 뭐라 그랬죠?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이면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 수용 개시일에 이미 원시취득했잖아요. 다만 등기를 언제 할 뿐이에요? 5월 4일 할 뿐이잖아요. 소유권 넘어오는 건 5월 4일 아니라 이미 4월 4일인데 얘들은 며칠 날 죽은 거예요? 그렇죠. 원시
취득이었으니까 4월 4일 이미 죽어 있는 거죠. 지금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야. 이게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거 안고 샀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그건 승계취득이지 원시취득이 아닌 거잖아요. 원시취득이었으니까 얘네들이 며칠 날 죽은 거예요. 4월 4일 날 이미 죽어 있다는 정도는 등기관이 등기부를 보고 탁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눈길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등기관이 직권 말소 처리를 하게 된다 말이죠. 그런데 직권 말소를 시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자세히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직권말소 예의를 보시기 전에 왜 직권말소라는 말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살아남는 것도 쉽게 가는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직권말소 예의만 외우다 보면 나중에는 직권말소된 이유는 뭔데? 그건 모르겠는데 헷갈리잖아요.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가셔라. 직권말소하는 이유가 이게 뭐 때문에? 원시질이 때문에 다 소멸돼서 직권말소하지만 성질상 살아남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기본세다 봅시다. 이번은 거기까지 보시고요. 자, 오른쪽 가서 7번 뭐 나왔죠? 환매. 자, 환매도 민법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등기에서 들으시고 민법 가서 하시게 되면 또 도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건물이 한 채 있고, 자, 등기를 떼봤더니 소유자는 갑으로 돼 있더라. 집값은 5억짜리입니다. 시세가. 자, 갑이 을한테 팝니다. 팔게 되면 뭐 넘겨주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얼마에 팔았냐면요. 3억에 팝니다. 자, 갑은 제정신일까요? 갑은 제정신입니다. 왜 제정신이죠? 옵션을 맺습니다. 나한테 이 건물을 3억에 파는데 내가 이 건물을 나한테 뭐 하겠다. 환매, 우리말로 하면 도로 4억으로 계약을 맺는 거죠. 얼마에? 3억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이 환매는 나중에 이제 가담법 가시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채권 담보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요. 갑이 돈이 필요한데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에 파는 거죠? 3억에 팔아서 3억 받았잖아요. 사업 투자하겠죠. 그 다음에 얼마에 다시 사와요? 3억에 4억에 되면 결국은 채권 담보 역할을 하잖아요. 자, 이 환매가 이 매수인한테 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많이 하려고는 안 되지만 등기에서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환매 특약을 했는데 환매권은 물권이 아니거든요. 등기를 안 하게 된다면요. 갑이 을한테 무엇을 넘겨주죠? 소유권은 이렇게 넘겨주는데 환매권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못한다면 문제점. 을이란 나쁜 놈이 환매해주기로 약속을 어기고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병한테 야 나한테 3억에 팔아라. 그러면 병이 뭐라 하겠어요? 당신은 민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물권과 채권도 모르십니까? 자, 갑은 무슨 권에 지나지 않죠? 채권 누구한테만? 을한테만. 계약 상대한테만. 얘는 물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결국 갑은 환매를 병에게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라도 잡으러 가야 돼요. 을은 어디 갔을까요? 인천공항 병이 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민법이 환매권이 비록 물권은 아니지만 얘도 뭐야 전다. 등기를 해주라 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환매 계약이 종된 계약이거든요. 그럼 두 건을 봐야 되는 거죠. 민법이 뭐라 했냐면 환매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러면 등기도 봐야 돼요. 동시 신청합니다. 몇 건 신청하는 거죠? 두 건이죠, 두 건. 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무슨 신청? 환매권 등기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란 말이죠. 자, 그러면 두 건인데 신청서를 두 장에다 쓰는 게 편할까요? 한 장에다 쓰는 게 편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한 장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당사자를 잡아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이익 받는 사람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 의무자는 매도인. 자, 환매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자, 여기 등기 권리자는 갑일까요, 을일까요? 그렇죠. 대항력 갖는 사람은 갑이니까 갑이 권리자. 의무자는 도로 팔아야 될 부담을 지는 의무자. 매수인이 되죠. 같은 갑이지만 여기서는 의무자, 여기서는 권리자. 신청서를 한 장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등기는 뭐 하는 거예요? 별개 신청서란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따로 써오시고 한매권 등기 신청서 따로 써오시되 뭐 하는 게 동시 신청이 된다. 자, 그래서 등기 나오죠. 을앞으로 소유권 이전인데 여기다 이제 무슨 등기를 하는 거죠? 환매권 등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 환매대금도 나와줘야 되겠죠. 번호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밀리죠. 얘가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주종 관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무슨 등기? 번호를 5-1번 부기 등기라는 거죠. 자, 찾아 밑줄만 치겠습니다. 자, 거기 1번 의의는 민법이니까 넘기시고요. 동그라미 2번은 기억번, 공동신청. 여기요, 여기.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자, 니은번 동시란 말 보이죠? 소유권 이전과 한면은 동시한다. 그런데 거기 세 번째 줄 별개 신청서를 한다. 까지만 보시고요. 자, 뒷이야기도 살짝 해보고 갈까요? 여기서 이제 갑이 3억 가지고 투자해서 사업이 성공적이게 끝났습니다. 3억을 갚겠죠. 갚는 게 아니라 3억 주고 물건을 사오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이 누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갑 앞으로 소유권이 복귀가 되는 거죠. 이건 둘이 뭐 하면 돼요? 갑이 권리자, 을이 의무자 공동신청에서 환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등기부상에 시체가 뜨지 않습니까? 시체. 시체라는 게 목격 달성이 됐구나. 효력이 없구나. 자, 이거죠, 이거. 이미 실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뭐 하는 거예요? 7번. 5-1번 등기를 말소를 해 주시는데 이 정도는 누가? 시체 처리는 누가 해줘야 돼요? 이때는 등기가 뭐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말소 처리해야 된다는 말이죠. 책에는 없는 말이지만 다음에 나올 거니까 한매가 이런 구조라는 걸 잡아두시고요. 자, 8번째 신탁 등기인데, 자, 사실 신탁은 26회 때 나왔습니다. 신탁이 아주 어려운데 얘도 구조만 잡아 놓읍시다. 그래서 26회 때 나와서 27회 때는 가능성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자, 왜 신탁을 필요로 하느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빌딩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30억짜리야. 빌딩을 관리하면서 그 이자 임대료 수익으로 생활하는데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려고 떠납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니까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소유권을 말할 테니까 이전을 해줄 테니까 내가 없는 동안 내 부동산을 좀 뭐 해달라. 관리를 좀 해달라. 임대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나한테 얼만큼 보내달라. 물론 신탁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관리신탁, 담보신탁 또는 공익신탁, 처분신탁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갑이 소유자인데 내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건물 좀 뭐 해달라. 관리해달라. 자, 갑을 뭐라고 부르죠? 맡겼죠. 유탁자. 이 사람은 부탁을 받았죠. 뭐가 돼요? 수탁자. 자, 이때 등기는 두 건을 하게 됩니다. 일단 누가 앞으로 넘겨줘야 돼요? 갑에서 앞으로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자, 얘는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공동으로 해야 돼요. 왜? 소유권 이전하면 유탁자의 소유권이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넘어가니까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유탁자, 의무자, 수탁자가 뭐가 돼서 권리자로 공동 신청하죠. 그런데 이렇게만 넘겨주면요. 이게 진짜 을 겁니까? 진짜는 갑 거죠. 다만 관리 목적으로 명의를 맡겼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관리 내용이 뭐예요? 그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신탁 등기를 써준 다음에 신탁의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탁 원부를 작성해서 여기다 관리의 방법 내용들을 쭉 써오면 여기에 첨부되면 여기다는 이렇게 나오죠. 신탁 원부 2015-14면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탁 등기를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뭐까지도 봐야 돼요. 신탁 원부를 떼보고 그래야 되죠. 과연 수탁자가 권한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 그런데 이제 질문입니다. 이 신탁 등기를 마쳤을 때 누가 불이익이죠? 이 신탁은 신탁의 내용을 보여줄 뿐이지 신탁 자체로 이익 불이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의 권한과 범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신탁 등기는 뭐 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을 합니다. 자, 단독 신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신탁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누가 마음이 불편할까요? 유탁자 또는 수익자.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이 안 하게 되면 이 수탁자들 신탁 등기를 뭐 할 수도 있어요?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탁 등기가 나오는데, 자, 또 하나야. 수탁자 1인한테만 맡기기에는 왠지 불안합니다. 수탁자를 두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수탁자가 두 사람인데, 자, 아까 권리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뭐가 있었죠? 공유와 합의가 있었죠. 자, 그럼 이때는 공유 합의. 두 사람 이상 나왔잖아요. 공유로 볼까요? 합의로 볼까요? 자, 공유 합의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분이 있고 없고. 또 근본적인 출발은 공동의 목적이 있고 없고. 자, 이때 만약에 얘를 공유로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지분이 나오는데 지분 처분의 자유가 되고 갑은 미국에 있는데 수탁자들이 지분을 함부로 처분해버리면 안 되니까 공유로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럼 뭐로 봐야 돼? 합의로 보고. 합의로 보면 뭐가 나오지 않는다? 지분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 이때 을과 병은 공동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위탁자 갑의 부동산을 잘 관리해야 될 공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살 때 뭐로 봐야 돼? 합의로 본다. 뭐가 나오지 않는 거죠. 지분은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종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공동이니까 신탁도 공동으로 왔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인데 이 두 건은 별개 건이고 이 두 건을 뭐 해야 돼요? 동시에 하는데, 자, 아까 환매는 동일한 세면이었습니까? 별개 세면이었습니까? 환매. 환매는 소유권 이전과 환매 등기를 동시에 하면서 별개 신청서죠. 당사자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신탁은 신탁 원부를 따로 내주면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동시에 들어가지만 소유권 이전은 공동이지만 신탁 등기 자체는 뭐가 되는 게 단독이에요. 자, 밑줄만 한번 쳐보십시오. 이제 1번 의의는 편하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디귿바 신탁 원부는 등기 기록 일부로 본다. 라는 정도 밑줄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바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누가 단독? 수탁자가 단독에다 동그랗게 크게 하시면 되고요. 페이지 넘어와서 니은바 대위 수탁자가 단독을 하지 않으면 유탁자나 수익자가 많나 대위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일괄하여 동시란 말 보이십니까? 몇 건이 등기라고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 두 건이 되는 거지. 두 건을 뭐 한다? 일괄해서 동시에 하는데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신청서도 뭐 하는 거예요? 동일한 신청서야. 환매하고 비교하시라고 그랬죠. 환매는 별개의 신청서로 동시에 하지만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동시 신청하면서 서면도 동일한 신청서고 신탁 원부를 여기다 첨부만 해주면 된다고요. 자, 니 1번 수탁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뭐로 본다? 합의로 본다. 합의로 본단 말은 뭐가 나오지 않는다? 지분이 나오지 않단 말이야. 신탁은 어렵게 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이 정도 구조 잡으시고 다음에 3월 5월 달 가게 되면 그때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9번째 구분건물 등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